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출생과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 자연 감소 상황이 2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한 경찰관 2명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관련 소식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9월 인구 동향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3.4% 감소한 66,563명. 통계 집계 이래 최소치였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워졌다지만 계속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저였다라고 하는 거고 인구 절벽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단순한 비유로 받아들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울어지는 그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출생률이 밑으로 떨어지는 기울어지는 구조가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안 그래도 기울어져 있는 것을 깎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좀 어떻게 보면 불가역적인 현실과 같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해법도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이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3분기 0.8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금 채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올해 1분기부터 계속해서 1명 아래를 밑돌고 있는데 이런 현상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구조적인 원인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원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조적으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겠지만 이제 불평등, 양극화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고 또 저성장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구조에 비춰서는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열악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또 문화적으로 더 가속화가 붙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보면 이제 결혼해라, 아이 안 낳냐 이런 질문을 막 하는 이런 문화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 주변 사람들,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들도 나처럼 살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사실 기성세대 입장에서도 압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현실들, 문화적으로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되돌리거나 강제적으로 선을 보라든지 아이를 반드시 낳으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기성세대에서 신세대 사이에 그렇게 먹히지 않는 또 문화적인 환경까지도 여기에 덧붙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지금 지구촌 전체로 봐도 그렇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지하철 10,000원 같은 곳에 승객이 더 타는 것과 같은 그런 위협감을 또 사람이 자연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법을 마련할 때도 특정한 일면만 보고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같이 함께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네, 문화적 측면에서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인식이 많은 것 같은 게 전체 태어난 아이 가운데 첫째 아이가 57.3%로 절반을 넘어요. 둘째, 셋째 아이들은 계속 줄어듭니다.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좀 뼈아픈 부분인데 다둥이 가정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출생률을 글쎄요 꼭 높여야 되는지 이 부분도 철학적으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겠지만 높인다 했을 때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략이라고 표현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떤 얘기냐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1명 낳는 데에 들어가는 어떤 그 벽을 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커요. 그래서 안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1명만 낳은 가정도 작심하고 1명만 낳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2명을 낳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2명을 낳은 가정은 1명 더 낳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정부 당국자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둥이 가정, 특히 이제 삼둥이라고 하죠. 이 가정에 대해서 출산 지원금이라든지 축하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선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이유가 둘째까지 낳은 가정이라면 1명 더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치가 있어서 그런 이제 정책 전략을 폈던 건데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여의치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명 낳으신 가정이 3명을 낳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뭐냐? 사실 문화적인 이유가 커요. 그러니까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2명 낳아봤는데 괜찮더라 해서 이제 마음이 놓이고 1명 더 낳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심리적, 문화적인 이유가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둥이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경제적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2명 키워보니까 재밌고 3명 또 키우고 싶은데 거기서 딱 걸리는 거라면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구조 이것이 결국에 장벽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합계 출산율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시도별로 보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세종 1.29명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이 서울로 0.62명이었습니다. 이게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세종과 광주 등은 출산율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서울과 부산은 하락했거든요. 이게 지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세종시는 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는 평균 연령을 보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꼽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행정도시로 출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 계신 분들이 안정적인 직장, 공직이라든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배우자분도 본인과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한 그런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더 출산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의 면모는 굉장히 다채롭고 그만큼 또 빈부격차도 어느 정도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골마 터지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은 세종시에 비해서 훨씬 각박한 그런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 이 출생률도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출생률이 출생아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늘어나서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러면 좀 문제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법이 필요할 텐데 저는 그러나 지금까지 출생률 제고 대책 이런 것들이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많이들 쏟아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 지원금 축하금부터 해서 또 무상 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는데도 이게 출생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좀 정책 목표를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그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까지 드러났던 현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로 진입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면 지금 계속 있는 분들이 계속 쭉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좀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채롭게 꾸며나가는 인생 이모작 삼모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오히려 좀 행복하게 해주는 요것으로 이제 정책 목표를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했던 사람들은 출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출생률 대책에도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아기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결혼 행진곡도 듣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혼인 건수도 이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조금 눈에 띄는 게 남자가 30대 초반,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혼인율이 가장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요즘에는 뭐 그렇지도 않지만 왜 흔히 결혼 정년기라고 불리는 이 나이대에서 가장 혼인율이 떨어졌다는 게 좀 눈에 띄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혼 정년기라는 개념은 사실상 폐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한 30 정도 되면 뭐 노총각, 노처녀 이런 표현 썼었는데 이제는 그런 표현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결혼율을 높이고 싶다면 정년기라는 개념을 더더욱 둬서는 안 됩니다. 예. 나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게 두 가지가 딱 보이는 게 우리의 인생이 길어졌어요. 네. 인생은 길어졌는데 취업하는 시기는 또 늦춰졌습니다. 청년 일자리 뭐 예전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취직했던 고성장기의 한국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취업 연령은 늦춰졌고 또 사망 연령도 늦춰졌기 때문에 결혼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 그럼 걸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
출산의 기회가 더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외국에서 세워둔 바가 있는데 프랑스라든지 캐나다 이런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사회연대 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고 비혼 가정에도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런 사회연대 계약을 통해서 출생률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우리가 좀 가정을 이루는 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을 열 때가 됐다 이런 말씀도 좀 같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한 것으로 전해진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가 됐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징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현장을 2명의 경찰관이 다 비워버린, 네, 그 가해자가 있는 현장을 비워버린 거죠. 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현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 절차에 돌입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직위 해제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일어난 거죠. 근데 좀 경찰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이들을 징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안 그래도 예전에 경찰에 재직을 하셨던 분이 글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현재 일선 치안 현장, 뭐 파출소, 지구대 이런 쪽에 사정이 어떤 거냐면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굉장히 새내기에 해당하는 경찰과 그리고 정년이 가까워진 경찰 이렇게 연령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기피하는 치안 현장을 기피하는 문화가 또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치안 현장에서 순찰을 도시는 경찰분들이 굉장히 좀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 많이 받거든요. 이런 부분들 통째로 같이 사고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구조적 해결의 실마리여야 하지 이들에게 책임을 그냥 전가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좀 같이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났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했던 30대 남성 어제 구속됐는데 이 층간소음 문제가 사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서 이제는 좀 사회 문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겹쳐져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부실 건축의 문제겠죠. 네. 예, 제대로 지었으면 그게 덜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물들에 대해서 제대로 짓게 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건물들을 새로 짓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럼 현 건물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두 번째 차원의 문제가 더 커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 위층에서 아래층에 방문을 해가지고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래층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쿵쿵거리는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게 무슨 조화냐, 이게 무슨 일이냐면 네. 공동체 간에 어느 정도 유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쿵쿵 소리가 좀 나더라도 그리고 네. 위층에서도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층간소음이 이렇게 빈번하게 갈등을 야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공동체적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해 주는 게 부족하고 또 어느 정도 조금 쿵쿵거리는 정도는 이제 저기는 뭐 사정이 있겠지 혹은 애를 키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배려해주던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그리고 이제 먼저 가서 좀 양해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도 사라지는 이런 문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건축 문제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에 무너져가고 있는 공동체를 복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좀 다 같이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